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숙향전이라는 소설입니다. 먼저 숙향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전소설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개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소설 중에는요, 하늘나라에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소설을 우리는 적강소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강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적강 모티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꼭 하늘나라에서 무슨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옥황상제한테 바쳐를 복숭아를 몰래 먹었든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비를 내리는데 비를 너무 많이 내리게 해서 홍수가 났다거나, 그래서 쫓겨납니다. 죄를 짓고요. 이 숙향전에 등장하는 이 숙향도요, 원래는 하늘나라의 월궁 선녀인데요, 태을성이라는 신선하고 요즘 말로는 썸을 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누구 허락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썸을 타는 거야.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하늘나라 사람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보통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지상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지상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행복해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런 내용의 구성, 적강소설, 다른 말로 적강 모티프라고 한다는 거,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숙향전은요, 영웅 일대기 구조로 넓게 본다면 영웅 일대기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통 영웅 일대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영웅 일대기는 먼저 비범한 인물이 좀 기이하게 출생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가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향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인공 숙향 자체가 하늘나라 선녀였어요. 자, 일단 여기서 뭔가 좀 고귀한 인물이었는데, 여기서 그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조력자, 여러 가지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동물도 막 도와줘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조력자로 인해서 시련을 극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 시련 극복 얘기가 나온다는 점이 영웅 일대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숙향전이 일반적인 영웅 소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른 영웅 소설들은 그 영웅이 그 본인이 아주 뛰어나고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숙향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물들, 사람들이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한다는 거, 본인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도와줘서 시련을 극복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적강소설하고 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숙향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이건 꼭 좀 알아두시고요. 등장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숙향이죠. 보통 근데 고전소설 제목이 무슨 전이잖아요. 보통 그 무슨 전 앞에 나오는 건 주인공의 이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상의 월궁 선녀, 하늘나라 선녀였어요. 죄를 지어서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김전의 딸로 태어나요. 김전. 그리고 여기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갖은 고난과 위기에 처하지만, 근데 여기서 고난과 위기를 얘가 왜 겪느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상에 치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선과 결혼해. 근데 이 이선이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그 썸을 탔던 그 태을성이에요. 얘도 같이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인물이라는 거, 일단 전생의 월궁 선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선,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 그 월궁선녀하고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 지상에서 숙향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천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같이 보면은요, 숙향전인데요, 먼저 숙향의 얘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숙향의 아버지 김전 얘기로 시작하는데, 김전이 그 어떤 어부가 그 거북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잡은 거를 얘 그냥 풀어줍시다. 그래서 거북이를 살려줬는데, 나중에 김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거북이가 김전을 살려줘요. 근데 이 거북이는 김전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숙향이 그 물에 빠졌을 때도 그때 또 살려줘요.
은혜 갚은 거북이가 되겠죠. 근데 그 후에 나중에 이 김전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어떤 꿈을 꾸게 돼요. 뭐 월궁선녀를 너희 집에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부인 사이에서 숙향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웅 소설로 본다면 뭔가 좀 뭐 기이한 출생, 그리고 숙향이 월궁선녀다. 그럼 뭐 그 고귀한 혈통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누가요? 숙향이. 5살 때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하고 헤어지게 돼요. 부모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5살짜리가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장승상의 양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집 하녀 사양이라는 애가 굉장히 좀 못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숙향이가 엄밀히 말하면 데려온 딸이잖아요. 얘가 막 그 이쁨 받는 게 미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장승상 댁의 물건을 숙향방에다 집어넣고 얘가 훔쳤다. 누명을 씌워요.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숙향이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선녀가 나서 구해줘요. 소설 구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숙향이 시련을 겪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누가 나타나서 구해줘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숙향이 어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위기 부분, 이리저리 떠들는 숙향은 갈대숲에서 불을 만났는데 갑자기 또 갈대숲에 들었더니 불이 났어요. 근데 화덕진군이라는 또 신선여서 구해주고 또 마고할미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숙향은 천상선녀로 놀던 그 전생이 되겠죠. 전생. 그 꿈을 꿨는데 그거를 수를 놓게 되거든요. 수를 놓는데 여기서 이 수를 놓는 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숙향이 그 자기가 수 놓은 걸 보고서 야 이거 되게 예쁘다. 그리고 여기서 이선이라는 아이가 그 당시 좀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여기다가 그 사람이 시를 써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가요. 그래서 이선한테 가져와서 글 잘 쓰는 이선 씨 여기 그 숙향이라는 애가 수를 놓은 건데 여기다 시 좀 써줘요. 딱 보니까 이선이 이 그림을 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꿨던 꿈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숙향하고 이선이 만나게는 계기가 됩니다.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이선은 숙향이와 전생에서 인연을 맺었던 신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이 여기 후생까지 이어진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숙향의 수를 본 이선이 그 그림이 자기 꿈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고할미 집을 찾아가서 그저 숙향을 만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는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다. 우린 결혼해야 된다 하는데 문제는 이선의 아빠인 이상서가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 부모도 없고 뭐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낙양태수 김전한테 저 숙향이를 잡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제가 지금 우리 아들 꼬신 것 같다. 어쩌면 혼 좀 내버려 막 죽여버리는가 하는데 문제는 김전? 김전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김전이 누구죠? 숙향의 아버지예요. 숙향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숙향은 5살 때 부모가 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숙향도 이 김전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김전도 숙향이 자기 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감옥에 가도 곤장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곤장을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곤장이 막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비현실적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숙향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김전의 부인 장씨는 또 누구겠어? 김전의 부인이니까 숙향의 어머니겠죠. 숙향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갑자기 이런 꿈을 꿉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왜 엄마는 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여기 지금 그 김전이 좀 뭐 여기서 처벌하려고 한 애가 자기 잃어버린 딸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고 뭔가 좀 심상치 않아. 그 일단 얘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전은 여기서 이상서의 명령, 그 숙향을 뭐 죽이든가 어떻게 하라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태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나중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여기서 마고할미는 일단 여기서 숙향을 키워주는 뭐 양육자, 조력자, 뭐 대표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숙향은 또 홀로 살기 어려워서 또 자살을 하려다가 이선의 부모를 또 어떻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결국은 혼인을 허락받아요. 특히 여기서 이선의 어머니가 숙향을 만나보니까 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돼요. 결국은. 자, 그리고 나중에 이선은 황태후의 병원에 치료했을 약을 구하러 험난한 길을 가서 결국 약을 구해오고 여기서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선과 숙향은 부귀를 누리다가 선계 신선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보다시피 자,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시련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 극복, 영웅 일대기의 구조랑 유사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숙향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누가 계속 도와주죠. 사람도 도와주고 동물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기이한 일이 생기고, 알겠죠? 이게 숙향전이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 지문을 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면은요. 숙향이 이상서의 명령으로 숙향을 태수한테 명령해서 얘를 좀 잡아가서 좀 어떻게 혼 좀 내줘라 하는, 죽이든가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김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향의 아버지죠. 근데 이 숙향이 자신의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김전이 막 여기서 이렇게 하죠. 너는 어떤 착륙이길래 상서 댁 공자를 고혹했냐? 지 딸인지도 모르고, 야, 너 뭐 하는 애야? 왜 상서 댁 아들내미 왜 꼬셔가지고 그래? 너 죽이라는 명령 내렸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거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상서가 너 죽이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낭자가 원망하여 말했다. 여기서 낭자는 숙향이 되겠죠. 소녀는 5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소녀는 옛날 고전 소설에서 여자가 자신을 낮춰 부를 때 뭐 소저, 소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피난 가던 중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다가 할미집에 의지하는데, 이 할미는 마고할미죠. 조력자 마고할미. 이랑은 이선이에요. 빅내로 구원. 그래서 저한테 청혼을 해서 상하 체면을 거스르지 못하고 성혼,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첩의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첩은 숙향을 가리키는 거죠. 여자가 자신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랑이 저랑 결혼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태수도 젊은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 죄는 아니잖아요. 죽을 죄는 아니잖아, 더욱이. 근데 여기서 태수는 어쩔 수 없어. 상서의 기별대로 할 뿐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곤장 쳐서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집장사령이, 여러분 집장사령은 곤장 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하급 관리를 집장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곤장을 딱 치려고 그러는데 곤장이 안 올라가. 뭐죠? 비현실적 사건, 기이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령으로 가려쳤는데도 매끝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뭐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났죠. 그래서 이 태수 김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는 필시 애매한 사람이라. 여기서 애매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현대어로 애매하다 이게 아니라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얘는 죄가 없는 애인가 보다. 지금 뭐 하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애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 나도 얘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상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태수 부인 장씨의 꿈에, 여기서 태수 부인 장씨, 여기서 태수는 김전이에요. 김전은 숙향의 아버지예요. 그럼 여기서 장씨는 누구겠어요? 숙향의 어머니가 되겠죠. 숙향의 어머니. 그리고 이 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꿈이 숙향이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얘가 심상치 않다. 얘는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대요. 숙향이 나타나서 부친께서 죽이려 하거늘 모친이 어찌 구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엄마 왜 안 구해줘? 이것 때문에 숙향이 얘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깨가지고 상공이 무슨 공무를 보시는지 알아오라. 여기서 상공은 김전이 되겠죠. 김전? 지금 무슨 일을 하길래 내가 이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그랬더니 시비가 돌아와. 시비 하녀죠. 하녀가 돌아와서 여기서 물어봐요. 여기서 상공이 이상서의 영으로 그댁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댁 며느리가 누구예요? 숙향이죠. 어쨌든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숙향이에요. 숙향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장씨가 놀라서 태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아, 저희가 딸을 잃은 지 10년 동안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다가 아까 꿈에서 숙향이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매우 이상합니다. 오늘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이상서의 아들이 숙향에게 고혹되어. 그런데 잠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그 보자. 숙향이잖아요. 자기 딸 이름 숙향이잖아. 아, 이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자, 그래서 장가 들었음에 제게 기벌하여 죽이라 하게 이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 장씨가 말하기를 몽사 꿈이 이상하고 이상서 며느리가, 여기서 이상서 며느리 숙향이죠.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 하니, 피란 중에 부모를 잃었다는 건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 딸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그 피난 중에 전쟁 후 딸을 잃었었잖아. 얘가 뭔가 이상해. 얘는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이 일을 밀어주십시오. 죽이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알다시피 숙향은 여기서 뭐 이선하고 부모 허락 없이 뭐 혼인 약속을 맺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비현실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 곤장이 막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거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꿈에 갑자기 엄마 나 살려줘 이런 꿈을 꿔가지고 결국 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련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 극복, 본인의 능력을 직접 발휘하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예쁘고 착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게 뭐 아주 뭐 영웅적인 면모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핵심 정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염정소설, 남녀간의 사랑을 다뤘다는 뜻이고요. 적강소설,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왔고요. 영웅소설로 넓게 본다면 영웅일대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일반적인 영웅소설처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교적, 여러분 도교는 보통 신선이 나오는 거, 신선과 선녀 이야기 이런 게 배경으로 나오면 보통 도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고난을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은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구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월궁선녀와 태을성이 그 인간 세상의 숙향과 이선으로 다시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일대기적 구성,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OX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볼까요? 천상의 인물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연을 이어가는 내용이다. 맞는 말이죠. 월궁선녀와 태을성이 숙향과 이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2번, 숙향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시련을 극복하기도 아니요. 주변 조력자들이 계속 도와줘요. 사람과 동물들이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태수 부인의 꿈은 숙향과 태수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 맞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여기서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래 나 살려줘 라는 거잖아요. 부녀 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숙향이 겪게 되는 시련의 근본 원인은 비천한 신분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상에서 치는 겁니다. 얘는 X고요. 이상선은 자신의 아들은 이선이거든요. 숙향의 결혼을 반대하는 걸 맞죠. 그래서 태수도로 얘 좀 죽여줘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알겠죠? 자, 이 숙향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적강소설이라는 거. 자, 적강소설은 하늘나라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간적 배경이 천상계, 지상계가 모두 나오고요. 영웅 일대기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웅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주변 조력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시련을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